여러분은 무언가를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열어서 인터넷 검색은 하진 않으시나요? 한때는 다방면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지식인으로 높이 평가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지식만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지혜는요, 어떤 일에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을 더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지식이 지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겠죠. 독서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직접적인 경험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청산유수에서는요, 우리에게 아주 다채로운 경험담을 들려주실 분을 모셔봤습니다. 정상구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취업을 얘기하신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저는 좋아하는 일에 일단 집중해라. 그러니까 집중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능하면 거기에 미쳐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재밌는 대표님의 강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생각의 흐름이다 청산유수 정상구 대표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지금은 현재 드라이브 트래블이라는 여행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상구라고 합니다. 사실 다들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오늘 얘기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지금 요거는 지금 제 현재지만 제가 몇 년 후에 또 어떤 걸 하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현재는 드라이브 트래블이라는 자동차 전문 여행사 대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블로그를 하다 보니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대상도 한번 받았었고,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거 아니면은 보여주고 싶은 걸 쓰다 보니까 책도 벌써 4권이나 썼어요. 근데 이게 내가 뭐 취업을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남들한테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쓰다 보니 책이 4권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내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봐라 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취미 안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다들 하나 이상 가지고 계시죠? 근데 취미를 단순하게 그냥 가볍게 하는 정도로 좋아하세요? 아니면 나는 이 취미에 정말 빠져서 이 취미에 매주 엄청난 시간을 쏟고 있다. 어떤 스타일이세요? 나는 가볍게 취미 생활을 한다. 그러면 나는 취미에 정말 빠져 있다. 는 없으시네요. 근데 이제 이 취미라는 게 사실 다양하잖아요. 뭐 정말 단순하게 뭐 독서일 수도 있고 영화일 수도 있고, 아니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 기차라거나 비행기라거나 아니면 특정 뭐 십자수라거나 어떤 종류의 취미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할수록 그게 내 길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올해 여러 가지 컨셉들이 있고 다양한 트렌드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학생 때는 사실 나중에 시간이 가서 되돌아보면 학생 때만큼 시간이 많았던 시간이 없어요. 그냥 물론 학교 공부도 중요한데요. 내가 좋아하는 거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은 학생 때만큼 널널한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공부는 어느 정도, 물론 당연히 공부를 뒷전으로 두면 안 되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빠져들고 시간을 써도 돼요. 이 시기에는 부모님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걸 하다 보면 그게 스펙이 돼야 되는 건데 요즘의 세상은 반대가 돼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뭘 하는 이런 세상이 돼버려서 그게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올 여름 봄 정도부터 한국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 있죠. 욜로. 저는 굉장히 안 좋아하는. 그러니까 욜로의 기본 컨셉은 좋아요. 제가 이걸 처음 들었던 게 한 2012년도, 2013년도 정도였는데 You only live once. 한 번만 산다잖아요. 한 번만 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꼭 해야 된다는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욜로를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사람들이 욜로를 내 삶에 최선을 다해라가 아니라 변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해요. 나 오늘 술
많이 먹고 밤늦게까지 너무 놀았어. 인생 한 번뿐이잖아. 뭐 오늘 이렇게 좀 다치면 어때? 난 이거 이렇게 위험한 거 다 해도 좋아. 인생 한 번뿐이잖아. 이런 느낌의 추세로 가요. 나 지금 내가 모은 돈이 뭐 얼마큼 있는데 난 이 차를 그냥 살 거야. 근데 그 차를 삼으로써 뭐 다른 게 따라오지 않고 단지 순간의 유흥,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이 단어를 많이 써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갑자기 확 커진 단어지만 미국 쪽에서는 12년도, 13년도에 올라왔다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라졌어요. 근데 사실 이 컨셉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아시죠? 까르페 디엠. 이미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는 단어인데 현재에 충실하라예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의미는 똑같아요. 하지만 욜로는 뭔가 여기에 내일은 생각하지 않아 라면 까르페 디엠이 현재에 충실하라는 건 지금에 있는 것에 충실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미래는 따라온다는 의미거든요. 어떻게 보면 똑같지만 뉘앙스적인 차이가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키워드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게 있으면 일단 빠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빠지느냐는 그냥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관심사라는 게 만약에 내가 영화를 좋아해요. 영화를 좋아하면 영화를 많이 봐요. 많이 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감독이 생기고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감독에 대해서 더 알아볼 거고 배우에 대해서 더 알아볼 거고 그리고 더 알아보다 보면 그 감독의 최신작도 보고 싶고 과거작도 보고 싶고 그리고 배우의 옛날 그 히스토리도 찾아보고 싶고 영화를 보면 뒷이야기도 보고 싶고 이렇게 관심사를 넘어가다 보면 한계에 도달해요. 한계에 도달하면 대부분은 언어적 한계에 도달해요. 언어적 한계냐 뭐냐면 한국에 있는 자료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의 자료들을 찾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영어가 따라와요. 만약에 내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다 보면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일본어를 해야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축구를 좋아해도 내가 특정 뭐 프리미어리그가 됐건 분데스리가가 됐건 좋아하면 선수로 넘어가고 감독으로 넘어가고 전술로 넘어가고 그럼 그 팀의 역사로 넘어가고 하다 보면 어쨌든 간에 언어라는 게 나타나요. 이거는 뭐 영어가 됐건 일본어가 됐건 뭐 독일어가 됐건 어쨌든 언어가 도달해요. 저 같은 경우도 여행을 좋아했고 그렇게 안 보이지만 춤추는 것을 좋아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여행도 단순히 그 나라 정보만 찾는 게 아니라 찾다 보면 역사도 궁금해지고 뭐 트레킹 코스가 있으면 그 트레킹 코스를 미리 사전에 알고 가면 좀 더 쉽게 걸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찾고 물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일본이나 이런 곳들의 정보는 한국어로도 많아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나라를 여행하고 싶으면 정보는 어쨌든 한국에 있는 정보는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블로그라거나 뭐 카페라거나 이런 곳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건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취미의 확장을 위해서는 어쨌든 외국의 정보를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 취미의 확장을 하다 보면 결론은 어떤 언어를 익혀야 된다는 결론이 나기도 해요. 근데 이런 취미에 빠지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제 주변 친구 중에 뭐 소위 말하는 오덕후 스타일로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을 엄청 좋아하던 친구가 있어요. 뭐 그냥 하루가 다르게 애니메이션을 계속 봤는데 보다 보니까 맨날 듣던 얘기는 귀에 들리고 뭐 한 1년쯤 보다 보니까 자막 없이도 대화는 다 들리고 이 친구는 읽고 쓰기는 못하는데 말은 다 해요. 근데 일본 가니까 야, 너 무슨 여자애처럼 만화처럼 얘기하냐? 라는 평을 들었지만 어쨌든 의사소통은 다 하고 여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시선은 쟤는 그냥 애니메이션만 보는 그런 좀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친구는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그 일본들 게임들도 좋아하고 게임하다 보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번역해 나온 설명서가 너무 부실한 거예요. 부실한 거 자기가 그냥 새로 번역을 했어요. 그거 게임에 맞게. 그리고 제작사에 보냈어요. 이 너무 부실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구입할 때는 이렇게 좀 더 번역된 걸로 써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한 두어 번 하고 나니까 제작사에서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새로운 거 출시할 건데 매뉴얼 번역 좀 도와달라고. 이런 식으로 나중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다 보면 직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조금만 파고들어가 아니라 내가 너무 좋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빠져들면 언젠가는 끝이 보이는 거죠. 근데 어떤 취미건 간에 끝은 없어요. 끝은 없기 때문에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도달하게 되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내 자기 발전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키워드 이거는 뭐 계속 새로운 걸 도전해 보시면 돼요.
지금 내가 잘한다, 좋아한다 라는 거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최소한 내가 좋아하거나 잘한다는 게 뭔지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이걸 정말 잘해가 아니고 나는 그래도 이거는 좀 잘하는 것 같아. 난 이거는 좀 좋아하는 것 같아. 라면 거기에 일단 내 시간을 다 쏟아도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전공을 선택하실 때 솔직히 내가 대학교를 뭐 2년, 3년, 4년을 다녔지만 내가 입학할 때 선택한 전공과 졸업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중고등학교 때 프로그래밍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해서 전공을 컴퓨터로 했어요. 그래서 입학하고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내 적성이 아닌 거예요. 나는 컴퓨터를 좋아하고 이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게임만 좋아하는 거더라고요. 뭐 이거는 일반적인 예지만 어쨌든 게임은 좋아하니까 그냥 게임에 계속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게임 하다 보니까 내 그 게임에 대한 소감을 글로 쓰고 싶고 그래서 글로 써봤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리뷰 같은 거죠.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그렇게 활발하진 않을 때여서 리뷰를 써서 잡지사에 그냥 보내봤어요. 몇 번 보내니까 잡지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럼 기고해 볼 생각이 없느냐라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당시에는 뭐 원고를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제 객원으로 나가는 그런 코너가 있으니까 거기에 리뷰를 한번 써보겠냐 해서 몇 번 쓰다 보니까 객원 필자로 그냥 계속 쓰세요 해서 그 뒤로 쓰게 되고 그래서 좋아하던 게 이렇게 넘어간 경우도 있어요. 뭐 게임 공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면 어디까지나 빠져들어도 되는 것 같아요. 게임이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이지만 게임 해가지고 요즘에 뭐 유튜브나 트위치나 해가지고 돈 많이 버시는 분들 많아요. 그것도 그분의 적성이에요. 저 게임 정말 좋아해서 많이 했는데 하다가 뭐 인터넷으로 멀티플레이를 하고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잘해요. 근데 저는 하다 보면 내 한계가 여기구나. 난 아무리 몇 달이고 몇 해도 못 느끼겠다, 못 넘겠다 싶어서 저는 거기를 내 취미의 한계로 그었어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걸 찾았어요. 그러니까 게임 저는 그러니까 제 인생을 통틀어서 한 가지 주제는 여행이지만 그 사이에 되게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게임도 있었고 뭐 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내가 관심이 가면 일단 해보면 돼요. 좋아하는 일이 잘하는 일은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을 좋아했지만 잘해서 이걸 업으로 삼을 만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는 몇 년간 충분히 내 취미로서 즐겼고 앞으로도 내 또 하나의 취미로 두고 있을 만큼의 위치까지는 왔죠. 똑같은 거예요. 저도 춤을 췄어요. 어떤 춤을 췄냐면 살사를 췄어요. 네, 좀 표정들이 설마 이런 표정이긴 한데 사실 살사를 춘 이유는 제가 스페인어를 하고 스페인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스터디 그룹에서 살사 추시는 분이 있고 재밌다더라 해서 거길 넘어가서 살사를 추게 된 건데 사실 되게 운동하는 건 좋아했지만 춤이나 음악에는 완전 젬병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니까 이제 거기 선생님이 처음 한 말이 여기서 춤 잘 추는 사람 하나도 없다. 춤 잘 추면 왜 초급을 왔겠냐? 라는 얘기예요. 네가 춤을 잘 추느냐 못 추느냐를 판단하는 거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후에 생각을 해도 늦지 않다. 라는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서 시작을 했어요. 한 3개월 지나니까 빨리 잘 추는 사람은 잘 추더라고요. 역시 센스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하지만 그냥 꾸준히 저는 했죠. 꾸준히 하고 한 6개월쯤 지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좀 추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냥 목석처럼 이렇게 흔들흔들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한 1년쯤 지나니까 이제 거기 그 동호회에서도 좀 추네요 하고 2년쯤 지나니까 아예 살사 대회도 나갔어요. 살사 대회에서 높지 않은 수상도 하고 이제 어쨌든 취미가 다다 보면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쯤 가니까 난 여기서 이 춤을 내 직업으로 삼을 수는 없겠다라는 그 생각이 그때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취미로 남았는데 이 취미에서 얻은 게 있죠. 춤추다 와이프를 만났으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내가 하는 걸 하다 보면 뭔가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제 와이프를 여기서 만나서 했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 내 관심사랑 같은 사람을 만나면 즐거워요. 저도 여태까지 즐겁게 살고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만나고 계속 확장을 했어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 꼭 잘하는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시간을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빠져들었고 그거를 끝냈을 때 난 더 이상의 후회가 없다라는 수준까지는 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내 적성이다. 이게 내 적성이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건데 처음에 해보질 않아서 난 당연히 못해라고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좀 해보고
나중에 생각하셔도 늦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라고 모든 걸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저 영어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일본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일본어를 공부하는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 2달을 해봤는데 도저히 안 늘어요. 안 되면 포기해도 되는 거예요. 일단 나는 2개월 동안 한 그게 있으니까. 물론 지금 여행하면서 그 기초 회화를 잘 써먹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후로도 그걸 더 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그 짧은 기간 투자한 걸로도 내가 이걸 더 할 수 있다 아니다 판단을 할 수 있었고 그걸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내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일단 시도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좋아서 제가 춤추는 것처럼 난 아예 춤이란 걸 생각도 못하는 인생에서 남에 의해서 끌려갔지만 2년, 3년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일단 시작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의 장점은 집중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집중할 수 있다는 거는 거기에 시간을 계속 쏟을 수 있잖아요. 제 취미 중 하나가 위키피디아 보는 거거든요. 위키피디아에서 어떤 주제를 봐요. 그럼 위키피디아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링크들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읽다 보면 다 읽고 나면 그 이제 관련 링크들이 있어요. 또 눌러서 읽다 보면 거기 너무 재밌어서 또 다른 링크를 타고다 보면 처음에는 어떤 화가에 대해서 읽고 있었는데 끝나고 보면 영화 배우에 대해서 읽고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지식의 흐름에 따라서 읽는 그 재미가 너무 좋아서 읽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 위키는 굉장히 정보가 작아요. 근데 영어 위키는 정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그냥 뭐 핸드폰으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읽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잡지식인데 잡지식이 의외로 쓸모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취미 삼아서 재미 삼아서 만약에 내가 어떤 게 하나 궁금했다면 그냥 거기에 계속 빠져들어서 시간을 소비하는 거는 낭비가 아니라 투자인 것 같아요. 분기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는 A라는 게 하면 1이라는 2라는 진로가 생기고 1이나 2를 하면 가나 다라는 진로가 생기는데 이건 내가 한 가지 목표를 두고 따라갔을 때 얘기잖아요. 내가 이런 목표를 두고 따라갔을 때 얘기인데 내가 관심사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각 관심사마다 분기점이 여러 가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분기점이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A라는 관심사에 대해서 계속 빠져들고 B라는 관심사에서 계속 빠져들면 A와 B가 전혀 겹칠 것 같지 않은 주제지만 겹쳐서 하나의 또 다른 가운데 있는 물음표 같이 새로운 분기점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스페인어는 단순히 여행하고 싶어서 배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해외 영업을 하는 취업 조건에 저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뽑혔어요. 영어는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계속 했고 영어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지만 스페인어는 취미였거든요. 근데 스페인어를 계속 하게 된 이유는 살사도 추고 춤도 추고 노래 듣다 보니까 노래 가사가 궁금하니까 그냥 번역도 해보고 이것도 찾아보고 다른 나라에 뭐 춤추는 사람들은 어떻게 추는지 구경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스페인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공부했고 에이 공부했으니까 시험이나 보자 해서 시험 봤지만 물론 아주 좋은 중급 정도 토익으로 치면 700점짜리 시험이었지만 그 시험이 크진 않았던 거죠. 어렵진 않았으니까 한 2-3번 만에 통과를 했고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웠고 근데 영어를 배운 이유도 목적은 여행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해외에 나가고 싶었어요. 여행이 너무 좋고 해외에 나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근데 내가 돈은 없으니까 나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워킹홀리데이 지금은 뭐 누구나 가는 워킹홀리데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워킹홀리데이가 내가 가서 일만 할 수 있으면 그 돈을 벌어서 여행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당시에는 영어를 잘 못했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일단 농장 가서 바나나도 따고 아스파라거스도 따고 하면서 몸으로 하는 일을 했는데 저랑 같이 지내던 분 중에는 영어를 잘하니까 사무실에서 조금 더 쉽게 일하면서 훨씬 많은 시급을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영어를 하면 내 다른 기회가 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거기서는 육체 노동을 하느라 너무 지쳐서 한국에 와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또 해외 나가고 싶은데 여전히 내가 가진 돈은 한계가 있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 수 있는 돈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해외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학교를 찾아봤더니 교환학생 제도가 있어요. 교환학생 제도가 있다길래 저거 학교에 어차피 학비 내는 건데 학비 내면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다더라. 그럼 해외에서 1년 있으면 방학 동안 그 나라를 여행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공부보다는 사실 그 사이에 여행하는 게 있었지만 가기 위해선 영어 공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럼 뭐 해야죠. 근데 영어는 나름 재미를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영화 따라하기 막 유행하던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재미가 있어서 그냥 한 2달 정도 처박혀가지고
그 학원 다니면서 하루에 한 16시간 정도 영어만 했어요. 한 2달만. 그러니까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영어 시험용 점수는 나왔어요. 그리고 교환학생에 돼서 갔죠. 가서도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전공은 제가 앞으로 갈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이미 깨달은 후였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 들었어요. 스페인어 수업도 듣고 거기서 또 다른 춤 수업도 듣고 전공 수업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만 듣고 그런 것만 듣다 보니까 졸업할 때가 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친하게 지낸 친구들 중 하나가 중남미에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페인어도 공부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저녁에 만나서 놀고 하니까 저는 이제 스페인어를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학기와 학기 사이에 한 3개월이 비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면 어학연수 같은 걸 가봐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학연수를 가본 적이 없고 스페인어권 어학연수는 생각도 못했어요. 전공도 컴퓨터고 뭐 전혀 상관없는데.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살던 곳에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프로그램이 괜찮고 싸. 그리고 내가 여기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소개시켜 줄 수 있어. 그리고 일사천리로 돼서 한 달 만에 항공권 연장해버리고 콜롬비아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콜롬비아로 날아가서 그 친구의 친구들이 현지에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홈스테이도 바로 찾고 학교도 그 친구들 도움으로 등록하고 그리고 한 2달 놀면서 스페인어 공부하면서 그러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스페인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반 후에 취업을 할 때가 되니까 그 스페인어를 요구하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업 이력서를 냈고 한 2번 정도 도전 만에 금방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든 전공은 영화도 좋아했고 게임도 좋아했고 여행도 좋아했고 춤도 좋아했어요. 근데 만약에 저게 내가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최고라면 어디까지 도달하느냐는 내 관심과 집중에 달려있지만 어쨌든 간에 뭘 시작했으면 끝을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직업이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단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명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이미 알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알고 그 방향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더 많은 여러 가지를 해보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다양한 길을 더 찾아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도전해서 온 결과가 여긴 거죠. 이런 관심사의 확장은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시점 그리고 2년 후, 4년 후, 6년 후, 그리고 10년 후가 되더라도 같은 관심사를 갖지 않을 수도 있고 새로운 걸 도전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다 보면 지금과 그때의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한 가지만 빠져 있으면 다른 길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할 수도 아니면 내한테 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나는 한 가지 길만 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이걸 선택했을까라는 후회를 하는 거죠. 하지만 내 관심사가 많다면 여기까지 와서 아니라고 하면 또 다른 내가 좋아하는 걸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갈 수도 있어요. 한국은 실패하면 다시 돌아오기 힘든 사회라고 하지만 내가 여러 가지를 잘하면 여기가 안 되면 여기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한국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나와서 창업을 하신 분도 있고 하지만 직장에 있던 일과 창업을 한 일이 항상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물론 창업이 모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실패율도 높지만 어쨌든 간에 새로운 도전을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진다는 건 여러 가지 선택이 있다는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즘엔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어딘가에 빠져들기에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멘토들도 옛날에는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교육을 듣고 아니면 강의를 듣고 아니면 가르침을 받는다고 했다면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서 다 끝나요. 정말 유명한 강사가 있어요. 아니면 정말 한 업계에서 뭐 선두주자 아니라도 한 업계에서 뭐 한 탑 20 정도까지 되는 분들이면 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어느 분야든 간에. 탑 20 이하도 당연히 대단한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한테 연락을 해보면 멘토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분들한테 질문을 하면 모든 분들이 딱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나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이분들은 대답 안 해요. 답변도 안 해요. 근데 어떤 분야의 전문가에게 제가 여기서부터 A, B, C, D, E, F, G에서 Z까지 해보고 다 해봤는데 더 이상
뭐가 안 돼요. 제가 여기까지 해봤고 여기서 어떤 선택이 더 있을까요? 라고 구체적인 메일을 보내면 거긴 답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에 이 친구도 곧 올라올 것 같으니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접근의 방법만 잘 생각을 하면 그분들이 다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가 됐던 블로그라는 부분이 됐던 요즘엔 유명한 분들이 SNS나 페이스북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접근을 잘 생각하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에 빠져들 수 있는 조건이 지금만큼 좋은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빠져들면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남한테 설명을 해보면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과외 같은 거 해보시면 나 수학하고 되게 잘하고 뭐 국어 같은 거 되게 잘하는데 가르치려고 하면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나는 안다는 내가 알고 있는 걸 글로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고 그걸 남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안다라는 수준이 생각보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수준까지 계속 도달하고 또 새로운 걸 탐구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내 적성이다 아니다의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는 3개월, 6개월일 수도 있고 어떤 건 3년, 4년, 5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어느 하나에 빠져 있는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홍보의 시대예요. 이렇게 쓴 글을 머릿속만 생각하지 말고요. 블로그도 하시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이렇게 나누시면 언젠가는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